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조절했는데도 당뇨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고 인슐린을 알아야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인슐린에 대한 이해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점점 늘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습관이 너무나 서구화됐고, 우리가 운동량이 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우리 민족의 췌장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또 유전적으로 용량이 작은 편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뇨에 노출이 된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뭐 1000만 명 단위가 넘을 정도의 우리 당뇨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90%는 제2형 당뇨입니다. 제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이 소화 때부터 분비가 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췌장의 잦은 염증, 섬유화, 이래서 췌장의 기능의 저하로 인슐린이 2차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분들을 제1형,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 대부분 10중 8구라고 하죠. 대부분은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어떤 분들이냐, 인슐린 분비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당뇨가 오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나 인슐린이 세포에 붙어서 혈당이라든지 이런 대사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 작용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럼 이 혈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당뇨에만 영향을 주느냐, 인슐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은 에너지 대사와 세포 재생에 깊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고, 노쇠감이라든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발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의 그 두 번째 역할은 IGF-1이라는,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죠. 이와 같이 인슐린 공동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세포의 노화와 관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진다는 것은 IGF-1에 대한 저항도 심해지는 것으로 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사멸하는 노화를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것이 너무 항진되게 되면은 세포 염증이 생기고 세포를 파괴하는 염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잡아야만 우리 세포의 재생 그리고 노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인가? 인슐린 폭발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이 세포들이 인슐린의 어떤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보면 우리 현대인의 어떤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다음에 초가공식품, 단순당의 섭취, 이런 모든 것들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세포들에서 더 이상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몸에서 또 배출할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이, 평생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췌장이 또 과로가 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췌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필요할 때만 적절히 분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혈당을 올리는 가장 주범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탄수화물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디? 뇌에는 필수죠. 우리 뇌는 순수한 단당이나 이당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양소는 우리 뇌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관문이 있어요. 필터인데 이걸 BBB라고 하죠.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여기는 단순당 이외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뇌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치매라는 것, 이런 약물이 뇌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평소에도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한 30%를 계속 단당류, 고급 에너지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로 섭취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막으면서 우리 뇌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혈당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탄수화물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인슐린과 관련해서 우리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증상 중에서 내가 서너 가지가 해당된다 그러면 벌써 나한테는 인슐린과 관련된 혈당 조절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과 관련된 혈당 조절 문제, 그 첫 번째 증상은요, 밥, 빵, 면, 과자 등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어렵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거나 단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된다. 세 번째, 종종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껴서 급히 음식을 찾아 먹게 된다. 갑자기 허기를 느끼는 것이죠. 네 번째, 식사 직후에 급격히 졸렸다가 다시 괜찮아지기를 반복한다. 식곤증이라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하게 식후에 졸음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식사 후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오히려 힘이 쭉 빠지고 더 피곤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고 금방 살이 찐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최근 들어 복부나 옆구리에 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복부 비만이죠. 우리가 거미형 체형이라고 하죠.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ET형, 거미형, 이런 체형을 말하는 겁니다. 목, 가슴, 유방, 사타구니, 팔 안쪽의 피부가 늘어진다. 피부의 탄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9번째,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남성의 경우 또래에 비해서 탈모가 빨리 진행된다. 다들 남의 일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중 하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게 다 벗어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위에 10개 중에 3개 이상, 못해도 4개 이상이 해당되면 벌써 우리가 혈당 관리에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췌장에 휴식을 주고 인슐린도 덜 분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건강한 식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뇨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혈당이 서서히 분비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을 낮춰주고 식이섬유와 양질의 단백질의 양을 늘려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GI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은요, GI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쉽게 올리지 않고요. GI 수치가 낮은 탄수화물, 즉 현미라든지 통밀, 소화가 덜 되는 음식이죠.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것이 혈당 조절하고 우리 췌장을 휴식할 수 있게 만들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바로
복부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부의 지방은요,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만성 염증은 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면 이 췌장염은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수 없는 섬유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허리둘레를 33인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성은 허리둘레가 31인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그냥 체격이 커서 허리둘레가 넓을 수도 있는데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와서 허리 사이즈가 33 이상 그리고 여성분들 31인치 이상 넘어간다, 이런 분들이 특히 당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장 비만이 오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해주고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은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당뇨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많이 움직여라. 당뇨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그런 질병입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많이 걸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숫자로 말처럼 8,000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한 번 환승해서 왕복을 하게 되면 약 한 6,000보 정도 걸음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을 갈아타면 그 지하철 왕복하는 것만 해도 8,000보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것은 한 번에 8,000보를 걷는 게 훨씬 운동으로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불가능하다 싶으신 분은 매 식후에 걷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아침에는 식사 후에 출근을 위해서 걸으니까 또 걸을만 하죠. 저녁에는 또 집에 올 때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오면 하루에 8,000보 정도는 이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셔서 점심 식사 후에 약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40분 이상 운동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약간 빠른 걸음을 걸으면 좋고요. 제가 이제 걷기에서 운동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그 첫 번째는요, 보폭을 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걸음보다 넓게, 보폭 넓게 걷고, 그 다음엔 좀 빠르게 걷는 거죠. 보폭 넓게 빠르게 걷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보폭 넓게 빠르게 언덕을 걷는 것. 뭐 계단을 올라가도 좋고요. 이런 운동을 꼭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40분 이상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스쿼트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뭐 발 뒤꿈치를 올려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운동, 코어 근육을 만드는 이 플랭크 자세, 한 다리씩 앞으로 걷는 뭐 런지, 이런 운동들 실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또 근력을 유지하거나 근육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당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그 다음은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단 음식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에 학생들 초콜릿 많이 먹죠. 똑같이 우리 뇌를 항상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 음식이 땡기게 되는데, 이것이 췌장을 무리하게 인슐린을 또 분비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산화물질들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손상이 생기게 되죠. 이걸 또 복구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 그 마지막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연과 금주입니다. 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술이라는 것이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배도 불러지고 배고픔도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췌장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니까 금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금연, 흡연이 췌장암 발생 원인의 제1번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흡연이 어떻게 췌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느냐, 이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통계적으로 사실이니까요. 우리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꼭 금연해야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흡연은 폐암이라든지 방광암의 제1 주범이 되니까요. 금연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슐린이 하는 역할들과 그 인슐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